안녕하십니까. 미래로치과 이재민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트리오스를 이용한 전치부, 그러니까 앞니 보철 또는 교정 치료의 결과를 3차원이 아닌 사진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스마일 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트리오스를 구동을 하시면 현재 보이는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환자 이름을 클릭하시고요.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 환자가 떴죠.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새 케이스를 입력하시면, 자, 이렇게 이제 기공소 지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스마일 디자인을 바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환자분께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인하우스를 클릭하겠습니다. 인하우스를 클릭하시면 평소 우리가 이제 스캔할 때 썼던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스마일 디자인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 이 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따로 치식을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제 사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스마일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나서는 이제 따로 치식을 입력하거나 이런 것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뒤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사진하고 그 환자 구강 사진 이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자, 여기 세 칸인데 보통은 2장의 사진으로 모든 걸 끝냅니다. 그 사진 준비하는 과정은 이 앞전에서 보여드렸고요. 그 입을 벌린, 그러니까 개구기를 끼고 촬영한 사진이 이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구기를 빼고 자연스럽게, 아니면 활짝 웃으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보통 전치부 치료하시는 환자분들은 앞니에 대한 대부분 어떤 그 컴플렉스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웃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입술이 올라가게 웃는 것을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치아가, 앞니가 활짝 웃는 모습이 나온 사진을 하나를 또 촬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개의 사진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스마일 사진을 클릭하면 나옵니다.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로 가겠습니다. 보통 저의 경우는 이제 저희 병원의 공유 폴더인 드롭박스에 들어가시면 이 스마일 디자인을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2개의 사진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우선 스마일 포토, 그러니까 개구기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사진이 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개구기를 끼고 찍은 사진, 오른쪽에 있죠. 요거를 클릭하십니다. 자, 이 안모 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또 유튜브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개의 사진이 촬영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 2개의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음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 이와 같은 사진, 분석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여기 써 있습니다. 입술선, 포인트 및 회전 조정.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 눈에 이렇게 파란 점이 찍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적당히 눈동자의 한 가운데를 찾아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코 등이라고 할까요? 좌우측에 코의 끝 경계선을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구각부라고 하죠. 양쪽 입술에 이제 끝선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술선을 그려주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따라서 클릭을 해주시면,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로 그리셔도 돼요. 지금 현재 마우스를 왼쪽을 클릭한 상태인데요. 이런 식으로 쭉 마우스로 그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 입술선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나중에 이 사진이 그 치아만 나와 있는 아까 개구기를 끼고 찍었던 사진 있죠. 그 사진하고 겹쳐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입술 안쪽에 있는 부분만 겹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 입술 안 부분을 잘라내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이따 보시면 아는데, 이 입술 경계를 잘 해주셔야 나중에 환자분께서 이제 그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선을 지정해 주셨으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녹색 클릭 버튼 있죠. 자, 이게 다 됐다는 뜻이에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사진 정렬을 하겠는데요. 자, 치아를 확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스마일 디자이너를 쓸 때는 가급적이면 좀 어느 정도 그 화소수가 있는 DSLR 써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얼굴 사진을 찍고 나서 치아 클로즈업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쓰시게 되면 물론 가능은 하신데,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이미지가 많이 좀 뭉개지거나 좀 뿌얘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치과에서 사용하시는 DSLR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같은 치아 두 군데인데요, 이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치아가 잘 겹치고 안 겹치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잘 점을 찍어 주셔야 돼요. 자, 저는 이 12번 치아에 앞쪽 구석을 하나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22번 치아에 그 앞쪽 앵글 부분을 지정을 했어요. 자, 이걸 보시면 이 두 사진이 겹쳐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두 장의 사진이 100% 겹치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앞니 육전치, 특히 가운데 부분이 정확히 겹치게만 하시면 돼요. 어금니는 환자분의 위치와 카메라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을 때만 이렇게 100% 일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스튜디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의 고개를 이렇게 계속 같은 위치에 고정시켜 놓고 사진을 찍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간단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꼭 굳이 두 개의 사진이 정밀하게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앞니에 관해서만큼은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중첩이 잘 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그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맞아지게 돼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대강 한 이 정도가 한계일 것 같아요. 이제 3번부터 지금 많이 틀어지는데, 이거 이제 사진 찍었을 때 그 두 개의 사진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피사체, 그러니까 환자분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찍는 사람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결과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앞니의 그 특히 요 네 개의 부분의 테두리가 다 겹쳐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스마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약간 화면을 키워서 보게 되면, 자, 이쪽에 보시면 그 두 개의 사진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입술을 활짝 제낀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이 스마일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치아의 테두리 부분을 치아와 매칭시키기가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이제 입술을 제낀 개구기를 찍은 사진을 쓰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갖다 대면 돼요. 자, 요 점은 대칭으로 움직인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꼬리가 올라가고요. 마찬가지 아래쪽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꼬리가 올라가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중심선이에요. 이 보시면, 자, 이 지금 스마일 프레임 빼고 볼게요. 이 지금 가운데에 그어진 이 중심선은 우리가 흔히 미드라인을 정한다고 할 때 치아만 가지고 미드라인을 정하게 되면 웃었을 때 그 가운데 선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일 디자인이라는 앱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점을 찍었던 그 두 동공 사이와 두 콧등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의 또 위치까지 확인을 해서 이 세 가지의 평균값을 가지고 이제 이 환자분이 어디에 미드라인이 위치할 때 가장 아름다운가, 가장 자연스러운 거를 이 세 개의 선이 정해주고 있어요. 이 세 개의 선은 이제 견치와 어떻게 보면 중절치 미드라인의 어떤 위치를 정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에 맞춰서 이제 이 스마일 프레임을 갖다 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유념해야 될 것은, 만약 이제 실제 치료에 갔을 때 이게 재현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만약에 이 저희 고모님의 경우에 정확히 지금 이 우리가 얼굴 사진을 기준으로 정한 중심선에 이 스마일 프레임을 갖다 대게 되면 어때요? 너무 치아의 21번, 그러니까 왼쪽 치아의 한쪽이 좀 쏠리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일 프레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교정 치료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정 치료가 들어가서 이 미드라인 쪽으로 이 치아를 옮겨 주셔야 돼요. 그렇지가 않으면 이제 이 치아에 뭐 잇몸도 따야 되고 뭐 이렇게 아래쪽도 쭉 자연스럽게 치아가 올라갈 때는 보철 치료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미드라인을 정할 때 안모의 중심에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드라인을 볼 때 가장 어색할 때는 어떨 때냐면 캔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드라인이 틀어졌을 때예요. 실제로 이제 이거를 약간 좌우로 움직이신다고 그 캔팅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만약 이 환자분이 교정치료 계획이 없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서 미드라인을 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원래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그 이 라이브러리의 이상적인 치아에
크기 세팅이 다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대로 똑같이 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치아, 이 환자분의 치아와 비슷한 수준에서 좀 맞춘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비대칭을 원하시면 여기서 이제 대칭된 디자인을 꺼주시고 이렇게 이제 요 치아들만 조금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아, 예를 들어서 이 환자는 뭐 잇몸 성형을 좀 해줘야 치아가 시원시원해지겠구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치아를 아래쪽으로 길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치료에서 이런 그리고 과정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상담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환자분의 그 앞니가 약간 좀 처음에 나왔던 그 이상적인 라이브러리보다 조금은 더 뚱뚱해졌거든요. 가로로 길어서. 이런 부분도 미리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다양한 치아의 형태를 또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패뷸러스 디자인 스마일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 노르웨이의 스타 기공사가 있습니다. 웬만한 치과 의사보다 연봉을 많이 버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실제 환자의 치아를 그대로 옮겨놓은 라이브러리예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프레임뿐만 아니라 실제 보철물 디자인도 응용이 가능한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인공적인 맛이 떨어져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심미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인공미는 들어가는 게 좋다고 봐요. 아예 아트를 할 게 아니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라이브러리는 맷 라버츠라고 하는데 이 기공사분이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조금 약간 시원시원하고 치아 길이도 긴 편이고요. 실제로 기공 과정에서 이 치아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도 좀 상당히 어느 정도 적절한 그 인공미와 자연미가 조화가 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여기서 막 자세하게 파고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위생사 선생님, 기공사 선생님 혹은 원장님께서 그 선호하는 라이브러리를 정해서 하시면 훨씬 그 과정이 줄어들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들에게 보여주기 용도로 이렇게 다양한 치아의 형태를 뭐 고르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자, 요 버튼을 클릭하면 그리고 나서 치아 모양을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확대가 되는데요. 약간 좀 그 이런 식으로 뭐 잇몸선에 맞게 좀 확대한다든가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요건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시간은 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제 보철 디자인을 할 때 이 스마일 디자이너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고를 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은 이제 가볍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 정도의 어떤 시원시원한 치아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벌써 어느 정도 끝났죠. 시뮬레이션이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여기서 이제 치아의 색깔도 고를 수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좀 너무 자연스러운 색보다는 어느 정도는 인공미가 있는 색이 낫다고 보고요. 엠버색이 뭐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지정색인데 자, 여기서 이제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환자분 경우에 어때요? 가운데 이제 중절치 여기 비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셔서 자, 가급적이면 뭐 대칭 디자인을 살려서 자, 웃었을 때 이렇게 까만 부분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틈을 막기 위해서 좀 내려본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선이 좀 틀어졌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다시 시뮬레이션을 가볼까요? 자, 조금 가운데 빈자리가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스마일 시뮬레이션이 끝난 거예요, 디자인이.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덮었다가 지웠다가 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보여드리면 훨씬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치료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치료의 보호막이자 또 환자분의 치료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큰 무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선생님들께서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서 전치부 상담을 할 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진만 신경 써서 2장 찍으시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 폴더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치료에 활용할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있는데 오늘 영상 거기까지 찍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마일 디자인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미래를 치과 스텝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해서 전칩을 상담할 때 적극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